투자TV 40억 투자 받은 회사도 있고 작년에 140억 투자 받은 회사도 있고 300억 투자 받은 회사도 있다고 합니다. 약 200억에 매입을 하겠다는 업체가 나타났었는데 제가 싫다고 했습니다. 왜 안 파셨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시면 창고 서비스 공유창고 알파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노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공유창고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사업을 시작하신 건가요? 2015년부터 시작했으니까 만 6년이 지났죠. 정확히 공유창고가 어떤 건지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요즘에 집이 좁거나 그 다음에 모으는 물건들이 많다 보니까 보관해야 될 짐들이 많습니다. 그런 짐들을 갖다가 집 밖에다가 보관하는 어떤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개인이 이런 창고를 이용하기 시작했을까요? 저희 나라는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미국이나 유럽, 일본 같은 경우에는 1950년대부터 있었던 서비스니까 굉장히 오래된 서비스죠. 저도 2년 전쯤 셀프 스토리지, 공유창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었거든요. 매월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창고는 하루 단위는 아니고 최소 한 달 단위로 계약을 하고 6개월이나 1년 장기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약간의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용료는 얼마인가요? 월 6만 원부터 15만 원짜리까지 있습니다. 6만 원짜리 한번 볼 수 있을까요? 6만 원짜리는 지금 제가 있는 이 창고인데요. 우체국 5호 박스가 한 4개에서 6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우체국 5호 박스가 6개. 네, 4개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고요. 네네. 제가 이렇게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꽤 크네요. 네, 좀 일반적인 거는 좀 큰 편입니다, 이게. 제일 큰 사이즈가, 잠시만 와주시겠어요? 네. 이 창고 사이즈는 1톤 트럭 한 대 분량 정도 물건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와, 굉장히 큰데요? 네네. 또 다른 지점에는 이거보다 훨씬 많은 5톤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 창고도 있습니다. 이게 월 이용료가 월 15만 원. 15만 원인 거죠? 네네. 그런데 예전에는 네네. 이런 캐비넷에 동전을 넣고 시간제로 물건을 맡기는 그런 형태들이 꽤 있었잖아요.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지하철역이나 쇼핑센터, 네네, 놀이동산 네네. 이런 데서 이용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 한 2,000원, 3,000원? 네네. 하루 몇 시간 이용료가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소액이지만 저는 굉장히 돈이 아까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월 이용료를 지불하고 물건을 이렇게 맡긴다는 게 저는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요즘에 아파트가 한 평당 1,000만 원, 2,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다 보면 짐들이 많아지겠죠. 아이 방 하나 만들어 주려면 뭔가를 치워야 되는데 조그만 방 하나를 치우는 비용이 또 15만 원이면 충분한 거죠. 방 하나의 가격을 갖다가 계산을 해보면 그게 한 서너 평 되니까 거의 5천에서 1억 정도에 되는 그런 공간을 갖다가 짐으로 채워주면 그냥 쓸모없는 공간이지만 그 공간을 짐을 빼서 이렇게 넣어두면 5천에서 1억짜리 공간을 갖다가 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합리적이고 저렴하게 느껴지는데요. 네, 최근에 30대들이 그렇게 해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수요자들이 그러한 30대 분들이 많으시다는 거죠? 네, 30대들이 아무래도 결혼도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다양한 야외 취미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캠핑 장비라든지 그 다음에 놀이기구라든지 이런 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자기만의 어떤 그런 취미생활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그런 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집에서 보관하기보다는 이 밖에 좋은 공간에서 보관하게 되면 집이 훨씬 넓어지기 때문에 많이 이용들 하고 있습니다. 와이프 몰래 구입한 네네. 고가의 카메라 장비라든지 그런 것들 취미생활 하시는 분들이 네네. 이용을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고가의 카메라까지는 보지 못했지만 골프채 한 400만 원, 500만 원짜리 샀는데 또 사람들의 물욕이 있다 보니까 색을 사서 이제 여기서 이제 몇 번 골프장으로 가가지고 중고를 만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중고 샀다 다시 들고 가는 그런 분은 본 적이 있습니다. 여성분들도 사실 마찬가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남편분들이 이제 반대하셔서 구매하지 못하는 상품을 네네. 구입해서 여기 보관하는 분들도 간혹 계실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개인적인 그런 부분들은 다 일일이 물어보지가 않다 보니까. 그런데 만약에 네네. 어떤 고가의 상품들을 네네. 이 창고에 보관을 하다가 네네.
곰팡이가 쓴다거나 네네.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죠?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죠. 자, 이 창고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제어 가능한 에어컨이 들어있고요. 창고 자체에 습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습을 하기 위한 제습기가 1년 365일 돌아갑니다. 습도를 40% 이하로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곰팡이도 안 쓸지만 나머지 벌레들 이런 것들도 있어요. 해충들도 살아있지가 못합니다. 여기 약간 살짝 보니까 네네. 그 해충 방역 서비스 뭐 이런 네. 것들도 네. 하고 계신 것 네네.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이런 창고들이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짐이 들어오다 보면 본인은 깨끗하다 하지만 짐 속에 우리가 모르는 바퀴벌레라든지 개미라든지 안 그러면 다른 조그만 해충들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짐들이 들어오면 여러 공간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해충 방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충 방역기는 무선으로 장착되고 굉장히 미세한 입자로 이렇게 공기와 물건을 갖다가 살균하기 때문에 그런 해충들을 갖다가 아예 없애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코로나가 유행하기 때문에 코로나 방역도 별도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심하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지금 이 공간이 총 몇 평이고 개인 창고는 몇 개나 들어가나요? 이 창고는 전체적으로 실평수가 한 50평 정도 되고요. 창고 개수는 한 100칸 정도 들어있습니다. 창고 사이즈는 좀 다양하게 있고요. 좀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다양하게 사이즈를 좀 보고 싶어요. 네. 아까 본 게 제일 작은 거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제일 많이 들어있는 부분 창고인데 2단으로 되어 있고 요 한 칸이 최고 5박스가 12개 정도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이 짐들은 우리가 사진을 찍기 위해서 샘플로 갖다 놓은 짐들이고요. 월 77,000원입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보통 원룸 같은 경우에는 그 빌트인이 있는 가전 원룸 같은 경우에는 이삿짐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원룸 이삿짐들도 거의 다 들어갈 수 있는 그 사이즈입니다. 특히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 방학이 되면 짐을 다 빼야 되거든요. 그 짐을 다 집으로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창고를 이용해서 짐을 보관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짐을 이렇게 버릴 수는 없고 네. 애매한 경우에 네. 여기 보관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모르면 보통 이삿짐 센터에서 이제 보관하는데 보통 이삿짐 센터는 이사가 주업이 되다 보니까 보관하는 곳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짐들이 내 집만 같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집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내 짐이 어떻게 보관되고 있는지를 잘 모르죠. 여기는 각자가 그 금액에 맞는 사이즈를 선택을 해서 자기만의 공간 속에 짐을 넣어두기 때문에 되게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들어올 때 보안 시스템이라든지 방습 이런 것들까지 네네. 네, 굉장히 이렇게 관리가 철저하게 되고 있잖아요. 네네. 월 운영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공간의 운영 비용은요, 임매로 낙찰을 받아서 강제 면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와 이런 캐비넷 설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들어가는 관리 비용은 은행 이자, 건물 관리비, 보안에 들어가는 비용, 그 다음에 약간의 보험료, 그 정도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00만 원 밑으로 보시면 됩니다. 월 100만 원 정도의 네. 운영 비용이 발생되는 네네. 거네요. 근무하시는 직원분은 안 계시나요? 근무하는 직원은 원격으로 다른 곳에서 있죠. 한 직원이 우리 지점 8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알파박스 지점이 총 8개인가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총 개수는 10개인데 그 중에 2개는 가맹점이고 나머지 8개는 저희들이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와, 엄청 많이 운영하고 계신데 네네. 매월 수익이 지금 이 공간에서 어느 정도 발생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이 공간은 이제 설계 당시에는 월 매출을 갖다 맥시멈 한 800만 원 정도 잡고 한 2년도 지나면 월 수익이 한 500 정도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2년 정도 지나면요? 짐이라는 게 창고를 오픈하자마자 바로 다 차는 게 아니고 서서히 차지기 때문에 가동률이 한 70% 정도 올라가면 월 500만 원 정도 수익이 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처음에 오픈을 하신 다음에 소비자가 모두 이 창고를 이용하는 데까지 시간이 2년 정도 걸린다는 네, 그렇게 예상을 뜻이죠?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인건비는 일단 원격으로 운영을 하시는 거니까 크게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 그 밖에 유지하는 비용이 월 100만 원 정도. 네네. 혹시 더 들어가는 돈을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더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특별하게. 그렇군요. 네. 좀 운영해볼 만한 사업인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미래가 있는 비전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공유 창고 사업을 하게 되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원래 제조업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캠핑을 좋아했어요. 캠핑을 좋아했는데 이게 캠핑 짐을 갖다가 한번 나갔다 오면 아파트로 올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내 짐을 갖다가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을까 이를 찾다 보니까 이 창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창고를 만들어서 나도 사용하고 또 소비자들도 이용하게 만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실천하게 된 거죠. 2015년부터. 주로 많이 사용하는 캠핑 장비를 갖다가 어떻게 이 창고에 보관하는지를 갖다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따라와 주십시오. 네. 여기 보시면 입구가 바로 주차장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주차장에서 바로 짐을 주차를 하고 짐을 가져오셔서 짐이 무거우면 이렇게 카트가 있어가지고 카트에서 짐을 실어서 바로 보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저희들이 다른 지점들도 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에서 보관하는 것보다는 되게 좀 편리해서 이용한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정말 편리할 것 같아요. 특히 금요일 오후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장비를 꺼내서 캠핑을 가시고 일요일 오후라든지 월요일 되면 또 짐 넣으러 다시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건비도 안 들고 유지비도 적게 들고 하지만 이 사업에도 고충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고충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고충이냐면 짐을 맡겨 놓고 찾아가지 않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보통 우리 계약서상에는 한 3개월 정도 돈을 안 주고 안 찾아가게 되면 폐기하는 조항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 확약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국인 정서상 3개월 지났다고 해가지고 바로바로 폐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소식을 기다리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난처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표현하기가 어렵지만. 지금도 혹시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손님이 계신가요?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기회를 통해서 꼭 와서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뭐 얼마나 보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길게는 돈을 안 주고 안 찾아간 분들 중에서는 한 1년 정도 기다리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약하신 것 같으세요. 쉽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정말로 폐기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폐기하기 하면서 어려운 부분들도 있거든요. 특히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련된 추억이 많은 어떤 그런 물건들을 볼 때마다 좀 가슴이 찡한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결혼식 사진이라든지 아이들 앨범이라든지 어떤 추억 속에 남겨야 되는 어떤 그런 물건들을 갖다가 버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본의 아니게 그거를 뭐 금전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찾으러 못 오시는 거잖아요. 네네. 좀 마음이 아프네요. 기억에 남는 손님이나 아니면 재밌는 에피소드 있으면 좀 들려주세요. 최근에 있을 중에서는 좀 기억에 남는 친구가 고등학생이 짐을 맡기러 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짐 내용은 책이었는데요.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거 왜 이런 짐을 여기 맡기느냐. 부모님이 이런 책들 공부하는 걸 싫어해서 집에 놔둘 수가 없었어. 창고에다 보관하고 가끔 와서 주말마다 와서 책을 끄집어서 공부를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 친구가 기억에 남고요. 겨울철 되게 되면 그 스님들이 동안거에 가시는데 동안거를 하실 때 대부분 짐들을 갖다가 버리거나 어떤 안 가지고 가는데 동안거 가시면서 버리지 못하는 짐을 갖다가 저희 창고에 보관하러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참 좀 느낌이 좀 신기합니다. 이게 원래 스님들이 짐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짐을 버리지 못하고 아쉬움이 있어서 보관한다. 그런 걸 볼 때마다 또 우리 창고가 참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 무소유 아닌가요, 스님 하면?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풀소유. 풀소유. 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사실 저도 하나 차리고 싶다는 생각도 네네. 좀 들거든요. 네. 창업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50평 기준으로 해서 전체 이렇게 캐비넷과 시스템을 갖다가 갖추는데 약 1억 정도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1억이 단가요? 1억 이외에는 저희 건물에 대한 비용은 별도겠지만 50평 기준 했을 때 한 1억 정도 들어가는 게 비용이 답니다. 조그마한 커피숍 차리는 비용보다 적은 돈이죠. 아까 사장님께서는 경매로 이 공간을 낙찰받았다고 하셨는데요. 네네. 다른 사람의 건물에 임대로 들어가서 운영하는 건 어떨까요? 가능하면 자기 건물이면 좋겠지만 남의 건물에 임대를 하더라도
이제 임대료가 저렴하다면, 굉장히 저렴하고 장기적으로 그 공간을 갖다가 임차할 수 있다면 적극 추천드립니다. 요즘 오프라인 가게 창업을 하기가 참 두려운 시기잖아요. 네네. 알파박스는 코로나와 영향이 전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가요? 저희 사업 자체는 보시면 알겠지만 공간이 되게 많잖아요. 한 번에 손님이 다 오는 게 아니고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누적이 되는 어떤 그런 사업 구조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절에도 지속적으로 매월 손님들이 플러스대가 상승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고, 작년에는 저희 창업 이후 가장 많은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성장을 하신 거네요. 네, 되게 많이 성장을 했죠. 혹시 이 방송을 보시고 또 혹은 알파박스에 이렇게 창업 관심을 원래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문의를 하시려면 어디로 문의 주시면 되나요? 네이버에서 알파박스 치시면 연락처가 다 나옵니다. 전화하시면 대부분 제가 전화를 받습니다. 혹시 저희 자영업자 TV를 통해서 뭐 가맹점을 하게 되신다거나 그런 분들이 계시면 좀 혜택 같은 거 주실 수 있나요? 네, 충분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만 주시면 제가 많은 혜택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혜택인지 살짝 하나만? 비용적인 부분이 가장 크겠죠. 가맹비를 할인해 준다든지 보증금을 할인해 주는 그런 방법을 제가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맹비나 보증금 같은 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알파박스는 이 공유창고, 한국의 공유창고 브랜드 중에서 제일 1호 프랜차이즈 기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저희 자체적으로 수익성을 갖다가 확인하는 과정에 있고, 지금 가맹점이 2호점까지 있습니다. 그 가맹점 구조에서는 가맹비가 1,000만 원, 그 다음에 보증금이 500만 원, 교육비가 200만 원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런 캐비넷 비용들이고요. 그럼 저희 자영업자 TV 보고 네네. 만약에 가맹점을 하게 되시면 네네. 교육비 200만 원을 빼주시는 건 어떨까요? 빼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앞으로 혹시 최종 목표는 어떻게 되실까요? 저희 알파박스의 목표는 앞으로 한 20년, 30년 동안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만들어가는 게 목표고, 지점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의 모든 동네에 알파박스를 갖다가 한 곳씩 다 오픈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직영점 한 200개, 가맹점 200개 정도로 해서 한 400개 지점을 갖다가 오픈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한 기업가가 꿈이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30년, 40년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공유 창고란? 인생이죠. 사장님 감사합니다. 2022년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모두 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영업자 TV. 사장님 혹시 이 사업으로 투자를 받으실 생각은 없으세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대출로 이 사업을 키워왔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우리 관련 업계 중에서는 40억 투자 받은 회사도 있고, 작년에 140억 투자 받은 회사도 있고, 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300억 투자 받은 회사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한 2년 전에 약 200억에 매입을 하겠다는 업체가 나타났었는데 제가 싫다고 했습니다. 왜 안 파셨어요? 저희들은 이미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고 기간을 보는 게 아니고 어쨌든 장기적으로 20년, 30년 바라보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이 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200억이었으면은 그 200억으로 건물을 사가지고 그대로 가만히 놔두셨으면 건물이 500억이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뭐 투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저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고 싶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너무 멋지십니다. 고맙습니다. 자영업자 TV.